안녕하세요. 신장내과 전문의 그리고 투석실 간호사 선생님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혈액투석 환자의 혈관 통로 선택 정말 중요하죠. 이 KDOQI 2019 개정 지침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워낙 핵심적인 내용이라서요. 특히 이제 어떤 권고들이 나왔고 또 근거 수준은 어떤지 이런 걸 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이번 지침에서 사실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있어요. 바로 환자 중심 접근인데요. 환자 중심이요? 네, 모든 혈관 통로 선택은 환자 개개인의 그 ESRD 라이프 플랜, 말기 신부 전 생애 계획에서 시작해야 한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, ESRD 라이프 플랜 이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군요. 그렇죠. 예, 예전처럼 그냥 뭐 AVF가 최고다 이런 접근하고는 확실히 달라졌어요. 확실히 그 AVF first라는 구호가 강했던 때랑 분위기가 다르네요.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?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. 그게 예전 연구들을 다시 보니까 좀 편향이 있었다는 걸 인지한 거죠. 편향이요? 네,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잘 사용된 AVF 케이스들 위주로 분석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. 아, 잘된 케이스만 보다 보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실제 임상 결과를 완벽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? 뭐 이런 반성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더는 AVF first를 절대적인 원칙처럼 내세우지는 않게 됐습니다. 그렇군요. 과거 데이터에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실제 그 혈관 통로 선택에 대한 권고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었나요? 그래도 감염 위험 생각하면 CVC보다는 AV 액세스를 먼저 고려하는 건 여전하겠죠? 아, 네, 그 점은 분명합니다. 감염, 합병증 위험 줄이려면 가능하면 CVC보다는 AVXS, 즉 AVF나 AVRG를 사용하자. 이건 여전히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AVF랑 AVG 사이의 선택인데요. 그렇죠. 이게 참 늘 고민이죠. 지침에서는 일단 AVF가 자발적으로 잘 성숙될 가능성이 높다면, 그러니까 Unassisted Maturation이 기대된다면 AVG보다는 AVF를 사용하는 걸 제한합니다. 아, 제한이군요. 강력 권고는 아니고요. 네, 맞아요. 제한 수준이고 이것도 사실 근거 수준은 낮음, Low Quality Evidence로 평가됐어요. 근거가 낮다. 네. 그러니까 AVF가 항상 AVG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. 결국엔 그 환자의 혈관 상태나 동반 질환, 기대 여명, 또 환자가 뭘 선호하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결국엔 딱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그렇죠. 임상의의 판단, 그리고 환자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한 개별화된 접근, 이게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. 현장에서 AVF, AVG 고민 많이 하는데 딱 떨어지는 답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강조하는군요. 네. 그럼 사망률이나 입원율 같은 좀 더 큰 결과 지표로 보면 어떤가요? 특정 통로가 더 좋다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? 사실 이게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연구만으로는요. 전체 입원율이나 사망률에 근거해서 AVF, AVG, CVC 중에 뭐가 확실히 더 낫다. 이렇게 권고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. 아, 정말요? 근거가 아직 부족하군요. 네. 심지어 CBC로 투석 시작한 환자를 1년 안에 AVXS로 바꾸는 게 사망률을 낮춘다는 그런 명확한 근거조차도 부족하다고 합니다. 생각보다 근거가 좀 약한 부분들이 많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CVC는 감염 위험 때문에 가능한 피해야 할 텐데 어떨 때 그럼 CVC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? CBC는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써야겠죠.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AVXS가 성숙하기 전 공백기, 네, 그렇죠. 브릿지로. 네. 그리고 신이식 거부 반응 치료 중이거나 아니면 복막 투석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투석이 필요할 때, 이럴 때 고려할 수 있고요. 네. 장기적으로는요? 장기적으로는 이제 여러 번 AVXS 수술을 했는데 다 실패해서 다른 대안이 없을 때. 아, 안타까운 경우죠. 네. 그리고 환자분이 위험성 설명을 충분히 듣고도 CBC를 강력하게 원하실 때, 혹은 기대 여명이 매우 짧을 때, 또 해부학적으로 도저히 AVXS 만들기가 불가능할 때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물론 이런 경우라도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비터널형보다는 터널형 CBC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고요. 네, 터널형 CBC. 알겠습니다. 소아 환자 얘기도 잠깐 있었죠. 네.
소아는 또 다르죠. 성인보다 혈관도 작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혈관 보존이 더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CBC 사용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. AVXF가 선호되긴 하지만 여기서도 AVG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라서 결국 아이의 연령이나 체격, 혈관 상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네.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2019 KDUQI 지침은 확실히 과거의 그 AVF First라는 어떤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환자 개개인의 그 ESRD 라이프 플랜 이걸 기반으로 한 맞춤형 혈관 통로 선택 이게 핵심 키워드 같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키워드는 개별화, 그리고 환자 중심 이거죠. AVXS가 CBC보다 감염 위험이 낮은 건 분명하지만 네, 그건 중요하죠. 네, 하지만 AVXS와 AVG에 뭐가 절대적으로 더 좋다거나 또 특정 통로가 사망률이나 입원율을 확실히 개선한다는 그런 강력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,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.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는 이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의 정말 구체적인 상황, 혈관 상태라든지 센터의 경험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지침에서도 앞으로 더 잘 설계된 연구, 특히 무작위 대조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요. 네, 오늘 KDOQI 지침을 통해서 혈관 통로 선택에 대한 최신 접근법, 그리고 그 근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선생님들의 임상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랬으면 좋겠네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선생님들 센터에서는 현재 어떤 기준과 근거로 혈관 통로를 선택하고 또 환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현재의 진료 프로토콜을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좋은 질문이네요.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KDOQI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